대기실에서였다. 며칠째 부모님 병간호를 하던 아주머니 옆에 젊은 조카가 함께 있었다. 식사도 챙겨오고 말도 착하게 하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공손해 보였다. 주위 사람들은 다들 말했다. 저런 조카 있으면 든든하겠다. 마음 씀씀이가 참 좋네. 그런데 잠시 뒤 간병인이 서둘러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조카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다. 아줌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사람 짜증나게 하네. 말이 길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경멸, 짜증, 무시는 대기실 공기까지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선명했다. 간병인은 고개를 푹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아주머니가 놀라서 다가가며 말했다. 얘야, 이분도 고생 많으시잖아. 그런데 조카는 짜증을 감추지 못한 채 답했다. 이모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세요. 이 사람들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고생한다고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다정했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평소의 예의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때 한쪽에서 중얼거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런 말투면 언젠가 그 이모한테도 저렇게 할 거야. 그 순간 누군가는 가슴 한복판을 맞은 듯 멍해졌을 것이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그 한 문장이 가진 의미를 정확히 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 며칠 지나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 사람을 제대로 본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스님은 담담히 말씀하셨다. 겉은 누구나 꾸밀 수 있지요. 하지만 태도는 꾸며지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그 다음 들려온 말이 가슴을 깊게 찔렀다. 사람은 마음 씀씀이만큼 보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굴어도 약자를 대할 때 거칠고 돈이나 이익이 걸리면 태도가 변하고 자신이 불편해지면 말투가 독해지는 사람. 그 사람의 결은 이미 그 속에 적혀 있다는 뜻이었다. 스님 말씀에 따르면 태도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래 새 순간만큼은 그 사람의 본심이 숨길 수 없이 올라온다. 첫째,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식당 종업원이나 간병인에게 함부로 반말을 한다거나 택배기사에게 짜증을 내는 순간 그 마음의 높낮이가 그대로 보인다. 둘째, 기분이 상했을 때 평소엔 다정하던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표정이 돌처럼 굳고 말투가 날카로워지는 순간 그 속에 어떤 감정이 살고 있는지 드러난다. 셋째, 가족에게만 예민해질 때 밖에서는 천사 같은 사람이 집에 오면 짜증을 쏟아내고 말투가 유독 날카로워지는 순간 진짜 성정은 바로 거기에 있다.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깊이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말이 오래 머물렀다.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 겉을 보고 믿어버린 내 마음이 문제였다는 걸 그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인생 후반부가 되면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는 일이 젊을 때보다 더 아프다. 기댈 곳이 줄어들고 믿음도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님 말씀대로라면 사람을 보는 일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단순하다. 말이 아니라 태도를 보면 된다.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를 보면 된다. 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된다. 그 세 가지만 기억하면 평생 겪어온 상처 중 절반은 피할 수 있다. 스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겉은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태도는 마음을 속일 수 없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오래 묵혀있던 후회들이 조용히 사그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한 줄로 정리되는 듯 했다. 사람의 태도를 살피기 시작하니 그 다음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것이 있었다. 바로 말투였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말투는 마음의 결을 숨기지 못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투를 그저 성격쯤으로만 여겼다. 조금 급한 사람이 있으면 원래 성격이 그래 하고 넘겼고, 말이 부드러우면 성품이 다정하네 하고 쉽게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일을 겪으며 알게 됐다. 말투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방향이 고스란히 담긴다는 것을. 어느 모임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이 있었다. 평소엔 누구보다 다정했고 만나는 자리마다 어르신 먼저 드세요. 괜찮으세요? 하는 말들을 입에 달고 지냈다. 사람들은 다들 그를 칭찬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참 곱네. 성격이 원래 저런가 봐.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됐다. 식당에서 직원이 주문을 잘못 적어왔는데 그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이렇게 말했다. 아우 진짜 제대로 좀 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투는 대단히 거칠고 상대에 대한 무시가 뼛속까지 배어 있었다. 직원은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는데도 그는 이를 지그시 깨물며 말을 못 알아먹으니 여기서 일하지 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평소의 온화한 모습이 모두 지워졌다. 그의 진짜 마음은 상대가 약할 때 어떤 말투를 쓰는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말은 머리에서 나오고 말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말투는 그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감정이 그대로 실려 나오는 것이었다. 비슷한 장면은 곳곳에서 보인다. 어느 중년 남성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에 앉아있던 청소 아주머니가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실수로 그의 발에 대걸레 끝이 살짝 닿았다. 아주머니는 놀라서 급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을 못했네요. 그러자 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가지가지하네 진짜.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무시, 비하, 짜증이 얇은 칼날처럼 번뜩였다. 아주머니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죄송합니다만 반복했고 주변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없이 시선을 돌렸다. 그 사람은 이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공손한 표정을 지었다. 순간 느껴졌다. 아, 평소의 친절함은 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구나. 어르신은 주변에서 늘 점잖다고 불렸는데 그 짧은 말투 하나가 그동안의 이미지보다 더 진실되게 다가왔다. 스님은 말투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의 힘입니다. 부드럽게 말한다는 것은 성격이 온순해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투를 들을 때 자연스레 그 사람의 마음이 보였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는 무례함으로 들리는 사람, 말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매우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스님은 이렇게 정리하셨다. 말투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그 사람의 따뜻함도 차가움도 오래 살아온 버릇도 말투에서 다 드러나지요. 그 뒤로 누군가를 볼 때 말보다 먼저 말투를 듣게 되었다. 그 사람이 어떤 결을 지닌 사람인지, 어떤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말투만 들어도 어느 정도 보였다. 말은 잊혀도 말투는 오래 남는다. 상처도 말투에서 남고 따뜻함도 말투에서 남는다. 그래서 스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재주보다
말투의 결을 보는 것이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길이라고 한다. 말은 나를 속일 수 있어도 말투는 나를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태도와 말투를 살피다 보면 결국 한 지점에서 멈추게 된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진심일까? 이 행동이 잠깐뿐인 건 아닐까? 그러다 스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 습관은 어제의 흔적이자 내일의 그림자다. 그 말이 마음을 오래 붙들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정확한 기준은 그 사람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라는 뜻이었다. 누군가는 중요한 약속은 늘 잊어버리면서 좋아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한다. 누군가는 늘 돈을 제때 갚겠다고 말하면서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연락을 피하고 핑계를 만들고 사소한 문제를 크게 늘려서 자기 책임을 흐려버린다. 그 모습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의 습관이었다. 어느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다. 남편은 외출하고 돌아와 옷을 벗으면 의자 위에 걸쳐두고 컵을 쓰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아두고 작은 말다툼이 생기면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아내는 잔소리도 하고 진심으로 타이르기도 하고 가끔은 눈물까지 보이며 말했다. 이런 걸 좀 고쳐달라고. 내가 평생 불편해.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늘 같았다. 아, 알았어. 다음엔 안 그럴게. 그 말은 수십 번도 더 들었지만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제는 안다. 그 말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변할 의지가 없다는 게 습관으로 드러난 것임을. 습관은 말보다 정직하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습관은 그 사람의 성정 전체를 움직이는 뿌리 같은 것이다. 스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다. 스님, 사람들은 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마음이 익은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익은 대로 사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다. 사람은 생각대로가 아니라 익은 마음대로, 익은 습관대로 살아간다. 어느 이도 그랬다. 늘 내가 잘해줄게,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만 되면 연락이 두절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회피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는 습관이 있었다. 친구들은 처음엔 그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다. 그의 말은 희망이 아니라 습관적인 약속일 뿐이라는 것.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뢰를 얻을까? 큰 약속을 하지 않아도 작은 계획부터 지키는 사람, 감정이 격해져도 상대를 해치지 않는 사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 갑자기 태도가 바뀌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멀리서도 믿음을 준다. 다른 장면도 있다. 형제 중 한 명은 가족 모임 때마다 자기 사정만 늘어놓고 누가 힘들다는 말엔 항상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하고 일축했다. 그런데 부모님이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자 가장 먼저 달려왔고 가장 늦게까지 곁을 지켰다. 사람들은 놀랐다. 평소 성격이 까칠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선 말투보다 습관, 성격보다 마음의 결이 드러났던 것이다. 스님 말씀이 다시 떠오른다. 사람은 행동에 속아도 습관에는 속지 않는다. 극적인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착한 말도 한 번의 큰 도움도 순간의 감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습관은 속일 수 없다. 습관은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자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자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례적인 행동이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매일 무엇을 반복하는지, 그 반복 속에 어떤 마음의 결이 배어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보인다. 습관은 그만큼 깊은 것이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반복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성질, 작은 행동, 작은 선택들이 평생의 인간성을 만든다. 그래서 한번 잘해주는 사람보다 조금씩 꾸준하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오래 살아보면 상처는 대개 적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온다. 멀리 있는 사람은 속일 힘이 없지만 가까운 사람은 마음을 열어준 만큼 그 마음을 더 깊게 베기도 한다. 어느 부부의 친구가 있었다. 평생 의리 하나로 함께한 사이라고 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에는 작은 돈이라도 서로 나누었고 기쁜 일은 함께 웃으며 축하했고 가족끼리까지 왕래하는 사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사업을 한다며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왔다. 한두 달만 맡아줘. 내가 진짜 곧 갚을게. 말투는 진지했다. 오랫동안 함께한 세월도 있었기에 의심할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전화를 걸면 바빠서 못 받았다는 말만 반복했고 나중에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다. 몇 년을 함께 쌓아 올린 믿음이 고작 몇 마디 말과 연락 두절로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었다. 그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다. 아, 내가 사람을 너무 좋게만 봤구나. 돈 때문이 아니었다.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한 믿음, 그리고 관계에 대한 기대였다. 스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다. 사람은 보이는 만큼이 아니라 드러나는 만큼이 그 사람이다. 겉으로 보였던 착함, 말로 표현했던 의리, 함께 지냈던 시간보다 그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드러낸 버릇이 그 사람의 전부였다는 뜻이었다.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 사람을 잘못 본 건 제 잘못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다.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의 겉을 보게 되고 겉만 보고 믿으면 대가를 치르는 건 결국 자신이라는 뜻이었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겉을 꾸미지만 버릇은 꾸미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한 버릇, 돈 문제를 대하는 버릇, 약자를 대할 때 태도가 바뀌는 버릇,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미래였다. 사람을 잘못 보면 생기는 대가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 신뢰, 시간, 관계의 축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는 데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평생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달려갔던 것뿐입니다. 겉을 좇지 말고 드러나는 결을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의 후회가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사람을 잘못 보면 상처받는다. 하지만 그 상처는 다음 인연을 더 정확히 보게 만드는 조용한 스승이 되기도 한다. 사람을 잘못 보고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탄식이 흘러나온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 그러다 스님께 조심스레 여쭌 적이 있었다. 스님, 사람을 정확히 보는 기준이 있을까요? 평생 겉에 속지 않을 기준이요. 스님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다. 사람을 보는 기준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지요. 스님이 알려주신 7가지의 기준은 이렇다. 첫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 사람의 진짜 속은 항상 힘이 약한 사람에게 드러났다. 식당 직원에게 하대하는 사람,
청소 노동자에게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사람, 자기보다 약한 위치의 사람에게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 그 모습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모양이었다. 스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스님, 약자에게 무심한 사람은 왜 저럴까요? 스님은 짧게 답하셨다. 마음이 넓지 않아 그렇습니다. 둘째, 불편한 순간의 표정과 말투. 기분 좋을 때는 누구나 착하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표정이 변하고 말투가 변한다면 그 변화가 바로 본심이었다. 병원에서, 은행에서, 작은 오해가 생긴 자리에서 말투가 돌변하는 사람들은 평소의 친절함조차 장식일 때가 많았다. 셋째, 습관. 어떤 사람은 늘 뒤늦은 이유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약속 하나도 성실히 지킨다. 하루의 생활, 작은 말투, 타인을 대하는 방식,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 이 모든 게 습관이었다. 넷째, 돈 앞에서의 태도. 돈은 사람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 같았다. 빌릴 때와 갚을 때의 태도, 남의 돈은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 돈은 한 푼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마음, 삼겹살을 먹을 때는 해프지만 정작 필요한 곳엔 돈을 쓰지 못하는 모습. 어느 관계든 돈 앞에서 태도가 바뀌면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가 있었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돈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다섯째, 타인의 성공을 대하는 마음.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는 사람과 시기하고 핑계를 붙이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마음의 넓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나도 환경만 좋았으면 저렇게 됐지. 저 사람 운이 좋았을 뿐이지. 이런 말들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섯째, 갈등이 생겼을 때의 자세. 갈등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부터 앞세우는 사람, 말을 돌려 책임을 피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억울함만 찾는 사람. 반대로 자신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 틀렸다면 바로 사과하는 사람,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두 유형의 사람은 삶의 깊이가 달랐다. 일곱째, 약속의 무게. 사람은 말로 약속을 한다. 하지만 지키는 건 마음이다. 작은 약속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정해진 시간에 맞추려 애쓰는 사람,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남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약속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레 생긴다. 그럼 나는 어떤 결을 가진 사람일까? 스님께 물은 적이 있었다. 스님, 좋은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떤 마음을 지키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말이 곧 나이고 습관이 곧 나입니다.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살피는 것이지요. 사람을 보는 기준을 익혔다면 이제는 그 기준을 나에게도 내 삶에도 똑같이 적용할 차례라는 뜻이었다. 좋은 사람으로 남는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매일 조금만 마음을 다듬으면 관계는 자연스레 부드러워졌다. 먼저 말투부터 돌아보는 것. 내가 던진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의 결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아왔다. 그래서 스님은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라고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불편해도 말투만큼은 흐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이 열리고 관계는 달라졌다.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습관을 하나 정리하는 것. 미루지 않는 버릇.
작은 배려를 먼저 건네는 버릇, 자잘한 약속이라도 지키는 버릇. 이런 습관이 마음의 결을 만들고 나를 믿게 하는 힘이 되었다.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사람의 품은 작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루는 법이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것,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끝에서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었다. 스님은 감정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감정은 바람과 같아서 그대로 두면 지나가고 붙잡으면 태풍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 말씀을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엔 바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했다. 잠시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관계를 망치는 일을 적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가장 소중히 지켰다. 사람의 깊이는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들을 정리해가는 일, 말투를 고르고 습관을 다듬고 감정을 다스리고 약자를 향해 따뜻함을 잃지 않는 일이었다.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좋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스님 말씀처럼 맑은 물에 맑은 인연이 비친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맑히는 일,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가장 단단한 길이었다. 그렇게 마음을 맑히고 나니 사람의 진짜 모습도 조용히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말도 아니고 겉모습도 아니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했는지, 말을 듣고 나면 가슴이 따뜻했는지,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을 쓰는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용히 쌓여 그 사람의 결이 되었다. 스님께 여쭌 적이 있다. 스님, 사람을 오래 봐야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사람의 결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조급히 보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참 마음을 편하게 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 조급하게 본 것이었다. 돌아보면 그렇다. 좋은 결을 가진 사람은 말 한마디가 편했고 부드러운 한 행동이 오래 남았고 함께 있을 때 묘하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다. 반대로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투가 서늘하고 표정이 자주 바뀌고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복잡해졌다. 스님 말씀처럼 좋은 사람은 편안함으로 드러나고 멀리해야 할 인연은 불편함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멀리할 때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되었다. 불편한 인연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결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었다. 물처럼 흐르듯이 그 인연을 조금 멀리 두는 것도 삶을 지키는 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의 결을 정확히 보려면 먼저 내 마음을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 마음이 복잡하면 남도 복잡하게 보이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남의 속도 고요하게 보였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을 잘 보려 하지 말고 마음을 잘 쓰십시오. 마음이 바르면 사람도 바르게 보입니다. 결국 사람은 말보다 습관으로, 표정보다 태도로, 겉모습보다 결로 남는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점이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앞으로 나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